첫 번째 규정 보시면요.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사용인은 회사에서 일하는 자들이죠.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라는 걸 지출했대요. 지금 중요한 게 복리시설비. 복리시설비에 복리시설비. 그래서 복리시설비라는 걸 지출했는데, 잘 보시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면 접대비고요.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니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복리시설비란 뭐냐면 법인이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 후생의 시설비, 시설 구입비 등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여기서 진짜 모르는 용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복리시설비 더 직감적으로 보시면요, 어떤 회사가 뭐 종업원이 뭘 만들었대요. 근데 그게 조합이나 단체라 그랬죠. 조합이나 단체는 그냥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거. 근데 그게 법인이래요. 어떤 법에 의해서 인격을 부여받았대요. 그럼 접대비로 본다고 했죠. 그때 복리시설은 뭐냐면 종업원들이 문제 나와서 뭘 차린 거예요. 근데 그게 법인이래요. 그럼 이제 새로 오픈하면 회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보통은 뭐 화한 이런 걸 많이 보내죠. 화한. 근데 복리시설비는 그런 거 화한보다는 뭐 냉장고나 에어컨 이런 거 사준 거예요. 아니면 컴퓨터 이런 거 필요한 노트북, 에어컨, 냉장고를 사준 거예요. 그럼 그것도 지금 내가 순자산 감소하면서 업무 관련 있는 자한테 지출했죠. 그게 법인일 때는 접대비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 복리시설비 그런 느낌으로 보세요. 직관적으로 에어컨 사주고 선풍기 사주고 TV 사주고 이런 거. 근데 종업원이 조직한 단체가 법인이 아니면 그 어떤 부서가 사업부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사업부. 새로 떼서 나온 게 아니라 법인의 사업부가 예를 들어 A가 있다면 사업부 B 정도가 된 거예요. 그냥 법인이 아니면. 그럼 이 사업부 B가 이제 일 잘하기 위해서 에어컨 깔아줬다.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 그 말이 뭐냐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단 말이에요. 법인의 경리. 경리라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소모품을 사줬대요. 막 과자 사줬어요. 이렇게. 막 그 어떤 창고에 다과를 막 사준 거예요. OS, 뭐 몽쉘 이런 걸 많이 싸두고 간 거예요. 그럼 비용 처리하는 거고, 이제 진짜 뭐 에어컨 이런 거 사줬다면 소모품이 아니죠. 이때는 자산 처리한다. 이게 경리의 일부로 본다란 말이에요. 비용 처리하거나 자산 처리한다를 줄여서 경리의 일부로 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굉장히 잘 나와요. 수험생이 많이 혼동해 해요. 그럼 지금 뭘 따져봐야 돼요? 누가 조직했는지도 일단 따져봐야 돼요. 누가 조직했냐? 업무 관련성 있는 자들이 조직한 거예요. 업무 관련성 있는 자들. 어떤 임직원들이 조직했는데, 또 뭘 따져봐야 돼요? 그 조직한 단체가 법인이냐 아니냐, 법인격 유무를 따져봐야 돼요. 법인이면 접대비고, 왜냐면 그건 진짜 업무 관련자한테 지출한 돈, 새로운 인격이 있으니까 지출한 돈으로 보고, 법인이 아닌 때에는 내 그냥 사업부에 뭔가를 깔아준 거다. 그래서 경리의 일부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항상 나요, 거의.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엄청 헷갈리겠죠. 근데 이제 2차에서는 법에 없는 거에서 일단은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상관곡적으로 보시면 고객이 조직한 조합이다 이렇게 한번 나뉘어 있어. 고객이 조직한 조합이다. 그건 법에 없고 통칙이 있어요. 고객이 조직한 거에 뭐 복리시설비를 줬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접대비, 무조건 접대비. 고객이 조직한 단체의 뭐 골프장 회사의 어떤 사유였던 것 같은데, 이제 고객이 조직한 어떤 골프장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 걔는 법인격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접대비로, 그때는 무조건 접대비로, 참고로.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이번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회사 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 괄호에 앞으로 이거를 통상 회의비 정도로 표현할 거예요. 통상 회의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송금에 산입하나, 이제 노란색 글씨 통상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 지출 금액은 접대비로 봐서 한도까지만 송금이 인정이 돼요. 근데 여기 대전제가 지금 회의가 우리 회사에서 우리 회사 직원들끼리 회의한 거는 당연히 그건 송금이요. 그건 그냥 복리 후생비전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누구랑 했냐면 거래처랑 회의한 거예요. 거래처랑 회의하고 있는 상황이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거래처랑 회의를 했으면 뭐 음식도 먹고 뭐 이제 당연히 뭐 이제 커피도 좀 사주고 뭐 케이크도 먹고 이럴 수 있잖아요. 당연히 송금이에요. 그건 당연히 송금. 근데
막 회의비 나중에 영수증 지출 내역 봤더니 막 200만 원 썼어요. 하루 그냥 밥 먹는데 200만 원 썼어요. 회의비가 아니죠. 접대비라는 거예요. 접대비. 그거는 접대비. 유흥을 위해 지출했어요. 접대비라고 보는 거예요. 접대비라고. 그래서 통상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라고 보시면 된다. 근데 이거 내 회사, 우리 회사에서 회의한 게 아니라 거래처와 회의한 내용이에요. 거래처와 회의한 내용. 그래서 접대비 판단 중요해요. 지금 분류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류 작업, 그죠? 세법상 이런 것들이 접대비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도 시험에 잘 나와요. 동그라미 4번. 왜 4번이 되지? 3번이 없네. 요거는 법문구에 있어서 시험에 잘 나와요. 법문구에 있어요. 보시면 주주 또는 출자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 카드로 지출한 거예요. 법카. 그때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번에 세법상 접대비로 안 본대요. 그럼 말이 다 써 있어요. 사적 경비예요. 저거는 주주가 그냥 친구들 만나서 술 먹는데 법카 쓰고 접대비 계산한 거예요. 당연히 송금 불산입 때려야겠죠. 법인이 업무 관련자와 지출한 게 아니라 동창회 나가서 그냥 술 처먹은 거예요. 술 처먹었다는 좀 과격했고 그냥 들이킨 거예요. 들이킨 거. 그래서 주주 임직원들이 써야 될 돈을 법인이 지출했다. 손금 불산입. 그럼 소득처분 뭘로 해야 돼요? 주주면 배당, 임원 직원이면 상여. 각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 하시는 거예요. 사적 경비. 그 특정인한테 귀속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쓴 거잖아요. 소득처분 주주면 배당, 임직원이면 상여. 이렇게 처분하는 거예요. 각각. 그래서 어려운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지엽적이에요. 생략하세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얘예요. 6번.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고객이 조직한 임의 단체, 여기는 이제 법인격 의무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급은 접대비로 본다는데, 통칙에 있어서 회독 돌리시면서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굳이 따지면 요 고객, 그 다음에 임의 단체, 이렇게. 그 다음에 시험에 엄청 잘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동그라미 7번이야. 동그라미 7번 별표시. 동그라미 7번 별표시. 접대비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존재예요. 그래서 부가세법에 따른 자기생산 취득 재화에 대한 사업상 증여의 경우 법인이 부담한 매출세액 상당액은 사업상 증여 성질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 등으로 처리한다는데, 시험엔 항상 접대비로 출제가 돼요. 시험에 항상 접대비로 항상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뭔 상황이냐면, 일단 직감적으로 보여드리면, 우리 부가세에서 이런 거래 배웠잖아요. 사업상 증여, 사업상 증여. 그래서 내가 물건을 공짜로 준 거잖아요. 이거 법인세에서는 현물 접대비라는 거래에 해당돼요. 현물 접대비. 물건으로 접대한 거예요. 물론 술 먹는 것도 접대비지만 거래처에 뭔가 원활한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진짜 선물을 사줄 수 있죠. 진짜 뭐 한우 세트 이런 거 사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한우 세트가 하필 부가세 과세제화니까, 과세제화였다면 10%의 부가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때 부가세 얼마 과세되죠? 참고로 사업상 증여 어떻게 과세돼요? 사업상 증여 그 매출세액 얼마예요? 사업상 증여 매출세액. 부가세 지금 가물가물해요. 위기예요 지금. 부가세 가물가물. 시가의 10%가 대원칙이고, 감가상각자산이면 간주시가로 계산하는 거죠. 부가세에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지금. 백투더퓨처로 내일 부가세집 가져오세요. 시가의 10%가 대원칙이에요, 법인세에서. 왜냐면 사실 법인이 사업상 증여를 하는데 감가상각자산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실적으로도. 그죠? 뭐 기계장치를 증여한다든지 건물을 증여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보통 요 규정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시가의 10%, 그러니까 회사에 제품을 그냥 하나 준 거예요. 회사에 뭐 상품을 하나 준 거예요. 근데 그게 과세 제한했다면 부가세에서 이 시가의 10%가 과세되잖아요. 그럼 요 부가세를 뭘로 볼 거냐인데, 법인세에서 접대비로 본다는 거예요. 접대비로. 접대 행위하면서 나온 부가가치니까 접대비로 본다라는 거예요. 왜 접대비로 보냐면, 원래 부가세는 상대방한테 거둬야 되죠. 상대방한테 거둬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근데 이거 거둘 수가 있어요. 상대방한테 지금 사업상 증여 상품 딱 줘요. 이거 100만, 이거 저희 새로 상품 나온 물건인데요. 내년도 저희랑도 거래 잘 해주시고요. 원활한 관계 도모하기 위해서 드리고 합니다. 잠시만요. 저 부가세 10%는 좀 이거 내줘야 돼요. 이러면은 마음이 팍 상하잖아요. 보통 자기가 부담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럼 자기가
부담한 매출세액도 접대행위 나오면서 나온 부가가치세니까 접대비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걸 접대비로 본다. 그래서 이 규정을 이제 뒤로 묶으셔서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이제 현물 접대비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접대비 해당해. 그래서 현물 접대비는 뭐냐? 물건으로 접대했다요. 물건으로 접대했다. 그때 현물 접대비 관련 접대비 해당액은 1 플러스 2로 생각하시는 게 시험장에서 안 틀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현물 접대비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인데, 회계에서는 장부가액으로 보지만 세법은 시가와 장부가액 둘 중 큰 가액으로 와요. 맥스로 봐요. 시가와 장부가액 둘 중 큰 가액으로 접대비 금액을 평가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건의 가격이 예를 들어 제품의 가격이 100원이었는데 장부가가 100원이었고 시가가 120원이었다면 시가 120원으로 접대비를 봐야 된다는 논리예요. 그쵸? 시가 120원으로 접대비를 봐야 된다는 논리예요. 근데 중요한 점, 부가세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는요,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는 거 배운 적 없죠? 무조건 시가의 10% 쓰셔야 돼요. 이거 장부가액 더 컸을 때 장부가액 쓰시면 망하는 거예요. 시가의 10% 쓰셔야 돼요. 부가세 매출세, 이거 사업상 증여에 대한 부가세 매출세액 말하는 거예요. 사업상 증여에 대한 부가세 매출세액은요, 시가의 10%씩 써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법인세법상 현물 접대비에 해당하는 접대비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계산이 돼야 돼요. 보통 면세로 그래서 출제가 안 되고요. 과세제어로 출제가 돼요. 이렇게. 그럼 상황을 볼게요. 거래처에 제품 시가 300원, 장부가 200원짜리를 현물 접대했대요. 물건으로 줬대요. 그럼 회사가 이렇게 처리했어요. 제품 200원짜리 나갔죠. 그리고 접대비 처리했어요. 그리고 시가의 10% 부가세 매출세 예수금 처리하라고 그랬죠. 입금 아니죠. 정부에 낼 돈이잖아요. 그거 접대비 처리했어요. 근데 세법은 이렇게 처리해야 돼요. 제품 200원 나갔지만 현물 접대비 나갔을 때 뭘로 보라고요? 시가와 장부가의 둘 중 큰가에 300원으로 봐야 돼요. 300원으로. 그럼 요 대변에 제품 처분이익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수익. 그래서 수익 100원 이렇게 나오고요. 시가의 10% 부가세 매출세액이 접대비인 건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회계와 세법 차이가 났으니까 세무조정 해야겠죠. 그럼 세무조정이 어떻게 나오냐면 세무조정 여기다 필기해두세요. 세무조정 여기다 필기해두세요. 지금 회계상으로 차대변에 입금이 없지만 세법은 수익이라는 입금이 있죠. 그럼 세무조정이 입금 산입 100 이렇게 나와요. 먼저 요거 한 거예요. 요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입금 산입한 거예요. 두 번째, 지금 북상 접대비 합계 얼마예요? 230원이죠. 세법상 접대비 합계 얼마예요? 330원이죠. 그럼 접대비가 지금 송금이잖아요. 송금 산입 100 해야 되죠. 송금 산입 100. 접대비라는 송금 산입 100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실무에서 표현하는 양빵 조정이라는 거예요. 양빵 조정. 어차피 각사소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어요.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돼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세무조정 안 하셔도 돼요. 세무조정 안 하시면 돼요. 안 하시면 결과적으로 세무조정 안 하면 된다. 세무조정 생략이요. 근데 이렇게 다짜고짜 세무조정 생략하세요 라고 하면 이해가 안 돼서 공부가 안 되니까 이 근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입금 산입 100, 송금 산입 100 이렇게 양빵 조정 나서 어쨌든 각사소가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되는데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무조정 생략한다. 세무조정 얘는 진짜 생략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 2점 얘가 중요해요. 우리 회계상 접대비에서 세법상 접대비 해당액으로 분류 작업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왜 분류 작업하고 있었죠? 한도까지는 송금이고 한도초가 송금 불산입이니까 그럼 회계상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법상 접대비 금액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세법상 접대비 얼마예요? 330원이죠. 근데 회계 IS에 얼마 꽂혀 있어요? 230원 꽂혀 있잖아요. 플러스 100원을 세법상 접대비에 더해놔야 돼요. 세무조정 안 해도 되는데 한도 초과액을 계산하는 그 계산 산식에서는 100원을 더해서 330원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안 틀릴 수 있어요.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좀 IS에 판관비에 보통 접대비가 꽂혀 있어요. 얼마 있었죠? 230원.
그리고 나서 한도 초과액이라는 거 구할 거야. 한도 초과액. 한도 초과액 구할 때 첫 번째 회계상 접대비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을 할 텐데, 그래서 세법상 접대비액을 찾아야 되는데 플러스 100원 이렇게 해서 330원으로 만드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330원 가지고 한도 초과액을 계산해야 돼요. 330원이라고 여기 플러스 330원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죠. 이미 230원이 회계상 들어가 있고 세법상 접대비 330원 만들려면 100원만 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가감 조정을 잘 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이게 또 다른 상황이 있어요. 무한대 상황이 또 있어요. 이제 오른쪽 상황. 오른쪽 상황은요. 이제 회사가 200원짜리 제품을 시가로는 300원인데 그걸 현물 접대했어요. 근데 물건을 뭔가 팔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출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300원의 시가 매출, 그 다음에 300원 시가의 10% 부가세 예수금, 그래서 330원을 접대비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물건 나간 거는 원가, 매출원가 비용 잡은 거예요. 제품 이 매출원가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근데 세법은요, 왼쪽처럼 봐야 돼요. 왼쪽처럼. 왼쪽이 세법상 붕괴예요. 세법은 그냥 200원짜리 나갔고 저 300원 더하기 30원 퉁치면 330원이죠. 그리고 200원과 100원의 차이 입금이고 시가의 10% 30원은 접대비로 본다라고 했었잖아요. 부가세 매출세액도 접대비로 본다. 그럼 위아래 세무정 해야 되죠, 얘도. 세무정 해보면 지금 매출이라는 수익이 300원 있는데 세법에서는 100원이라는 입금만 보여요. 그래서 입금 불산입 200원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 330원, 340원은 똑같죠. 근데 회계에서는 원가라는 비용이 200원 잡혔는데 세법에서는 이거 접대비지 매출 원가가 아니에요. 송금 불산입 200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양빵 조정나요. 그래서 세무정 생략해요. 마이너스 200원 플러스 200원으로 각사소에 미친 영향이 없기 때문에 세무조정 생략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현물 접대비에서 직관적인 느낌은 저 왼쪽처럼 하든 오른쪽으로 하든 세무조정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무조정은 나오지 않는다. 근데 중요한 건 세법상 접대비 해당액으로 바꿔줘야 되죠. 근데 지금 회계상 330원, 세법상 접대비 330원이랑 똑같잖아요. 그 회계랑 지금 세법이 접대비 해당이 똑같잖아요.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뭘 바꿔야 되냐면요. 아직 안 배웠지만 접대비 한도 구할 때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매출액이란 자료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접대비 금액을 매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접대를 그만큼 많이 했다라는 논리예요. 매출이 많으면 접대도 많이 했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매출액에 비례해서 접대비 한도를 산정하는데 그 매출액 산정이 하필 법인세법상 매출액이 아니라 회계 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쓰셔야 돼요. 근데 요 현물 접대한 케이스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매출액이 아니에요. 이런 거 배운 적 없죠? 정현준 쌤한테 배운 적 없죠?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매출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도액 구할 때 요 매출액 300원을 빼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미리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미리.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 응용해 볼게요. 또 요 왼쪽 상황에서 시험에는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무한적인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요 제품 200원에 대해서 접대비 200원 처리했는데 요 부가세 예수금에 대해선 회사가 세금과 공가 이렇게 처리했대요. 세금과 공가. 그럼 세법상 접대비 얼마를 더해야 돼요? 지금 세법상 접대비 얼마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130원 더해야 되죠. 이번엔 130원을 더해야 돼요. 돼요? 회계가 접대비 200원 계산했는데 세법상 접대비 330원이잖아요. 그럼 세법상 접대비 찾을 때 130원을 더해서 330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상황 주어진 거 자료를 통해서 가감액을 그때그때 푸는 거지, 뭔가 어떤 동일한 상황이 비슷하게 많이 출제했다고 외우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 무한정 상황이 나왔죠. 무한정 상황. 그래서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